네, 2023년 주니어 월드 신지아 편을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평소랑 다르게 공개 버전이라고 적어놨죠. 이건 이 영상 공개한다는 얘기고요. 실은 지금 이번 영상이 주니어 월드 신지아 편 세 번째 녹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 프로토콜 비교 이 영상이 원래는 이 쇼트 프리까지 다 다루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뒷부분을 올리기가 싫어서 프로토콜 비교하는 부분까지만 잘라서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현재 그냥 제 스스디 안에 있습니다. 네. 어디 보자. 어, 이게 그 영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 프로토콜 비교 부분만 잘라낸 게 이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거는 올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이제 뭐냐면 입으로 떠들기 쪽에 비공개로 올리는 영상이 있어요. 네. 요게 이거고요. 지금 이제 새로 녹화하는 거죠. 이제 또. 왜 이렇게 하느냐? 공개 버전으로 나가는 영상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야기도 길어지고 오히려 이해를 너무 못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 블로그를 계속 몇 년간 오던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지금 유튜브에서 그저 추천 떠가지고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수준이 좀 떨어져요. 대부분 그래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편하고 쉽게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뭐 SBS 영상이고요. 어, 일단 먼저 사전 정보를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다 했던 얘기지만 제가 여기 보면은 짧은 멘트에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일단 이번 대회에 신지아가 5번에 연기를 해요. 여기서 5번이라는 건 이게 진짜 5번인지 모르겠지만 시합은 2번이고 그 외에 연습 영상들이 있거든요. 첫째 날 연습 영상 때 프리를 하고요. 2일날 연습 때 쇼트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전 쇼트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드레스 리허설 프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전 프리를 했어요. 저는 이 5가지의 영상을 모두 보았고 여기 3개의 경우는 직캠 영상을 본 겁니다. 그 직캠 영상은 바로 요거예요. 1일자 영상, 2일자 영상, 이거는 드레스 리허설인데 이게 아니구나. 1일자, 2일자, 그 다음에 드레스 리허설이 이거예요. 예. 근데 저 영상들은 직캠 영상이고 제가 뭐 따로 영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았고 구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허락을 받지 못했죠. 그 부분을 영상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 사용하지 않고 그냥 쇼트 프리만 가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원래 비공개 영상으로 할 때 사용했던 텍스트인데 일단 요 부분 잠깐만 짚고 갈게요. 자, 신지하고 시마다마오를 비교를 해본다면 줄여서 시마오라고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신지아가 유리한 부분은 연기력입니다. 이건 이미 프로토콜에서도 얘기했듯이 쇼트에서는 PCS를 앞섰죠. 신지아가. 그 다음에 신지아가 좋은 건 뭐냐면 트리플 기준 채공 시간하고 회전 속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아직 신지아가 체형 변화가 안 왔기 때문에 이 회전 속도가 지금의 회전 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 뭐 이해인 관련할 때 회전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혜인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어렸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회전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러니까 애초에 빠르지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유지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반대로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가 이 연기력적인 부분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만약에 연기력이 신지아 정도가 됐잖아? 그럼 시마다마오는 쇼트에서 신지아보다 5점 이상 앞섰을 겁니다. 연기력이 떨어져서 그런 점수 차가 된 거예요. 쇼트에서. 헌데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를 톡까지 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뚜베리제 이후에 이제 러시아 애들이 여싱을 휩쓸고 있었죠. 그걸 제가 이제 뚜벤의 강점기라고 제가 부르는데 뚜베 강점기 기간 동안 쿼드를 뛰기 시작한 러시아 애들을 보면 쿼드와 트리플의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더블 악셀과 트리플 악셀이 있다고 한다면 트리플 악셀을 뛸 때의 자세와 더블 악셀을 뛸 때의 자세가 달라요. 러시아 애들은. 그러니까 그게 구분이 돼 있어요. 쿼드러츠를 뛸 때와 트리플 러츠를 뛸 때의 자세가 명확히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뚜벤 애들이 뛰어난 게 이런 거예요. 뚜벤 애들을 제외하고 그 외 애들이 뭔가 트리플 악셀 이상의 점프를 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트리플 악셀 자세를 더블 악셀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트리플 악셀과 더블 악셀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트리플 악셀처럼 뛰다가 끝에 힘을 빼는 식으로 더블 악셀을 뛰죠. 약간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의 구분이라는 게 단지 이제 엣지의 구분, 도약의 구분만 있는 게 아니라 3회전과 4회전을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요즘 피겨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시마다마오는 트리플 악셀과 쿼드 토를 뛰기 때문에 나머지 3회전 점프들은 힘을 뺀 형태의 점프가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시바나마오 쪽의 코치가 뚜베네 쪽의 벤치마킹을 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즉 성장할 때부터. 헌데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시마다마오의 3회전 점프는 점프 높이나가 회전 속도에 비해서 점프 높이가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즉 3회전만 기준한다면 신지아 쪽이 앞설 수 있어요. 신지아 쪽이. 헌데 이게 3회전만 그렇다는 거지. 이게 있어봐야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토가 어느 정도만 해내면 이거고 나발이고 PCS에서 밀리는 걸 우리는 봤죠 이미. 결과로. 그게 지난번 프로토콜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열쇠인 부분이 뭐냐. 절대 파워예요. 참고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둘을 놓고 비교하는 상대 비교예요. 절대 비교가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절대 파워라는 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순간 파워입니다.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응축시켜서 힘을 발휘하는 거. 점프를 뛸 때도 동작이 크게 들어가지 않아도 얕은 자세에서 도약력을 위한 스트로크가 짧아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시마오 쪽이 월등해요. 그리고 이런 게 뛰어난 선수가 진짜 선천적인 파워가 좋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케이팅 스킬이라고 표현한 건데 이건 사실 점프 준비 동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점프 준비를 동작하는 과정이 신지아 쪽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상대 비교입니다. 한국 여싱에서 신지아가 이게 긴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하려고 들면 느려요. 신지아 쪽이. 점프를 준비하는 과정에 너무 활주가 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점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몸의 자세를 잡아 나가는데 시간이 걸린다. 균형을 잡고 자세를 온전히 만들어서 뛰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좀 점프가 늘어져 보이죠. 이런 것들이 프리의 PCS 차이에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로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거의 뚜벤의 애들이 보여주던 장점을 꽤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이제 대략적인 장단점을 얘기해봤고, 이제 뭐 단순하게 좀 중점적으로 이제 쇼트 프리를 살펴볼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러츠 얘기, 악셀 이야기, 토론 이야기거든요. 그건 이제 연기를 보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쇼트예요. 자, 또 빠뜨렸네. 자, 여기서 우리가 사전 정보를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되겠죠? 자, 신지아. 자, 종합 이후, 종합 직후, 발목 부상, 그 다음에 몸살기,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거는 빼는 게 나아요. 자, 제가 본 기사 내용은 이거예요. 경미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본 내용은. 물론 이것 때문에 뭐 빙판에 못 선 기간이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2월까지 가지 않았을 정도의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종합 직후에 발목 부상이 있었던데 이게 뭐 뼈가 뭐 상하거나 한 건 아니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게 2월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회 결과에 들이대기에는 좀 그렇고요. 정작 영향이 있는 건 요 두 개겠죠. 근데 부츠 무너짐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진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요게 더 크거든요. 요거.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살펴볼 쇼트와 프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미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직캠들을 봤잖아요. 그죠? 이 직캠들을 봤었을 적에 신지아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썩.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그것들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는 뭐 굳이 이거를 1월달 종합이 1월 2일, 3일, 4일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당한 부상을 3월 초에 있었던 대회까지 끌고 오는 거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어차피 이거 없었고 최상의 컨디션이었다고 해도 어차피 졌을 거예요. 시마다마오한테. 어차피 2등이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들먹이지 맙시다. 이거면 몰라도. 네.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가보자고요. 자, 신지아가 하는데 이게 쇼트에서 첫 번째 러츠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꽤나 달라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러츠하고 토롭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러츠를 보면 자 여기서 진행 동선이죠. 동선 방향에 비해서 이 날의 방향이 굉장히 완만해졌어요. 과거라면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란 말이죠. 즉 날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얕아졌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발목을 안 꺾어도 아웃엣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동안 늘 얘기해왔던 그거예요. 자, 엣지 형성 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몸의 중심이고, 이게 왼쪽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토픽 시에 날의 위치가 여기 가까이 오느냐 나가느냐거든요. 그럼 지금 그동안 이제 신지아가 발목을 꺾어야만이 아웃엣지가 됐던 시기,
뭐 종합이나 그랑프리 파이널,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의 위치가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잘. 좀 여기에 좀 물리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예를 들어서 뭐 작년 7월 했던 그런 거라면은 어느 정도였냐면 나가서 이제 에서 나가면서 꺾이는 요 느낌으로 토픽을 했는데, 지금의 신지아 같은 경우는 이 꺾는 것도 이게 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과거라면. 지금은 좀 더 완만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엣지가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졌다, 또는 엣지 유지력이 좋아졌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토픽 시의 날의 위치가 훨씬 더 몸의 중심에 가깝다는 거예요. 과거라면 여기에서 토픽을 했다면 지금은 한 이 정도 느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목을 안 꺾어도 아웃 엣지가 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언제입니까? 제가 카밀라 발리에바하고 신지아 비교한 적이 있었죠. 어디 갔어? 여기 있었죠. 이거 제가 2023년 러시아 내셔널 카밀라 발리에바 편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발리에바가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림픽 시즌 때는 발목을 꺾어서 아웃 엣지를 만들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발목 안 꺾어도 아웃 엣지가 된다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여기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지금 이 여기서 카밀라 발리에바만큼의 딥 아웃 엣지는 아니지만 신지아도 발목 안 꺾고 아웃 엣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제가 언제까지였지? 제가 종합까지만 했어도 무슨 얘기했냐면, 신지아 발목 안 꺾으면 제가 테크니컬이면 어텐션이었어요. 내가 테크니컬이었으면. 나 그런 거 알짜 봐줄 생각이 없거든. 그러나 지금 주니어 월드에서의 신지아의 러츠는 발목 안 꺾고도 제가 아웃 엣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다만 이게 지금 현재 뭐 프리까지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예, 프리까지 잠깐 넘어가면, 예, 여기서 지금 러츠를 들어오는데 이 무릎 방향이 여전히 선수의 이 방향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즉 무릎의 방향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확실히 몸이 아직도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뛰는 러츠죠. 그래서 아직은 뭐 정석 러츠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플러츠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실상 이 토픽시의 날의 위치가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가 엣지 교정의 한 8, 90%를 차지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여기서 이 연결 토록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비공개 영상이나 처음 영상 했을 때는 이렇쿵저렇쿵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생략하고요. 일단 이것이 이제 종합대하고 비교해보면 토픽 높이가 좀 올라갔거든요. 토의 높이가 올라갔어요. 지금 이게 이 발 뒤꿈치가 힙보다 조금 낮은 쪽이죠. 그죠? 힙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온다면. 근데 제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1일차 연습 영상 때를 제가 살펴봤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발 뒤꿈치가 이 힙 높이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신지아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편이에요. 이렇게 오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 토롭을 띄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멘트에서 런수를 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연결 토롭이 왜 저러냐라는 거였고, 불안하다라고 적어놨죠. 솔직히 말하면 저 때만 해도 1일차 연습 영상 볼 때만 해도요, 메달은 물 건너갔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너무 심각했거든.
헌데 지금 쇼트로 들어오고 나면 꽤 좀 나아진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나아진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 종합대하고 잠깐만 비교하고 갈게요. 자, 종합대 쇼트 신자를 보면 자, 이 정도거든요. 이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이게 지금 내려와서 이거거든요. 내려온 게 1일차 연습 영상 때는 이 발 뒤꿈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자, 톱업에서 이 높이가 올라갔다는 게 의미한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파워 포지션이 더 강하게 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힘을 더 주는 자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을 더 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힘을 더 주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힘을 왜 더 주느냐? 점프를 뛰는데 힘을 더 준다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더 높게 뛰거나 더 빨리 돌거나 그러는 건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아마 높이와 관련된 게 좀 있겠죠. 일단 기본적인 도약력을 더 세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약력을 왜 세게 하려고 하느냐? 경우의 수는 그거예요. 쿼드 톨업을 연습하고 있었거나 쿼드 톨업을 연습하고 있어서 트리플 톨업에 영향을 줬거나, 그게 아니면 이 대회 때 연습을 하는데 뭔가 도약력이 잘 안 돼서, 뭔가 점프가 잘 안 돼서 힘을 더 주려고 하는 게 몸에 좀 드러 나왔거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기사를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쿼드 톨업 쪽은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트리플 악셀도 안 되고 있는데 무슨 쿼드 톨업이겠어? 예. 거기다가 부상도 있었는데 쿼드 톨업 연습을 했을 리는 좀 그렇고, 거기다가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이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대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라고 봐야 돼요. 부츠가 무너졌다라는 부분은 실제 점프를 뛰는 동작을 놓고 봤을 때 부츠가 무너져서 어떤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부분은 안 보입니다. 솔직히 이 점프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톨업이 높이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악셀인데, 악셀을 뛸 때 여기서는 지금 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잘 보면 다리를 안 뻗죠. 안 뻗고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이미 했던 건데, 어, 제가 신지아 인엣지 착지에 대한 고찰이라고 두 개의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러면 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신지아의 경우는 회전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지할 때 다리를 내리면서 마무리하는 동작에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자, 처음에 제가 여기 인엣지 착지에 대한 고찰 영상을 만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회전축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1번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착지 자세의 문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회전축이 딱히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원래 신지아는 요 방향으로 점프를 들어갈 때
3번 회전축으로 뛰어 올라서 2번 회전축으로 틀어져요. 틀어지고 2번 회전축 자세에서 이제 착지할 때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뻗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몸의 중심에서 요 끝을 잇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2번의 회전축이지만 1번 회전축의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네트 착지가 된다라는 것이 제가 1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내용이고, 그럼 2번 영상에서 만들었던 내용은 뭐냐면, 회전축이 2번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체가 실은 1번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결국 뭐냐? 요것도 문제인데 결국 회전축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으로 시작했으면 3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2번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죠. 즉 넘어가는 힘도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3에서 2, 1 이렇게. 그러니까 3에서 2로 가고 2로서 1로 안 간 이유가 상체가 아니라 하체만 갔다라는 거예요. 즉, 이 모양이 회전축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만든 영상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회전축이라고 생각했다가 착지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가 착지 자세의 문제 역시 회전축의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착지 자세와 회전축이 모두 문제다로 제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런 부분들이 꽤나 해소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일단 지금 보면 이 옆장면이라서 잘 안 보여요. 여기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착지할 때 보면 이게 앞으로 살짝 뻗으려는 듯 하다가 또 착지에 들어가기 직전에 뒤로 빼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 발을 빼거든요. 네, 예, 발을 빼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만 아직 아쉬운 게 뭐냐면 네, 지금 점프 진행 방향에 비해서 지금 점프가 어떻게 왔습니까?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 빙판에 여기를 찍죠?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로 왔단 말이에요.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왔는데 날은 일로. 예. 비교적 잘 됐네. 예. 회전을 너무 많이 채워요. 회전을. 여러분들, 이 얘기가 또 너무 깊어지네. 이 회전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3회전 점프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3 하면 1080도인데 1080도를 꽉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30도에서 45도 정도는 모자란 게 좋아요, 착지할 때. 뭐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신지아의 경우는 이 회전을 너무 잘 채워. 이 너무 잘 채워서 내려오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선. 네. 어찌됐든지 간에 여기선 괜찮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프리에서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봤던 그 러츠 부분도 좀 살펴보면, 보고 나면, 이건 아까 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토르. 아까 앞에 했었던 얘기인데, 네. 힘 높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높아졌어요, 이게. 이런 부분이 있고, 네. 간섭 여전하고요. 그러나 거듭 말했지만, 커드 토로 뛰는 거 아니면 상관없다고 얘기했죠. 자, 이제 악셀을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좀 잘 보이는데, 이 풀인데, 풀이 이 악셀 들어갈 때 보면, 확실히 이렇게 눕혀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어디 갔냐? 3번이 아니라 거의 4번 위치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방향을 그려놓은 거라서 지금 이 영상과는 좀 반대인데 좀 눕혀서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눕혀서 회전을 돌면서도 축이 이렇게 넘어가는 게 덜하죠. 네. 그런데 앞으로 뻗고 있어요. 프리에선. 네. 어찌됐든 이렇고 쇼트는 지금 잠깐 느린 장면 좀 볼까요? 네.
느린 장면 보니까 각이 잘 나오네. 자, 쇼트 같은 경우에는 예, 확실히 이게 아까 풀에서 봤던 것처럼 눕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게 종합 때보다 확실히 더 눕히는 거거든요. 이전에 비하면. 예, 눕혔는데 또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즉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3번으로 시작해서 2번으로 끝났는데 4번으로 시작해서 3번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어차피 틀어질 것 더 눕히겠다의 느낌에 좀 가깝죠. 안 틀어지면 더 좋겠지만.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뻗고 있던 다리를 지금 뒤로 빼는 게 보이죠, 살짝. 그런데 잘 보면 네, 지금 날이 이거는 지금 겉으로 보면 잘 됐긴 했는데 아직 자연스럽진 않아요. 제가 불만인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점프 진행 방향이 여기서 지금 1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는데 이 점프 진행 방향에 날이 지금 너무 돌아가 있거든. 날이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날이 이 정도에서 이렇게 빼주면 아웃엣지 착지가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돌아 이게 날이.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신지한테서 또 특이한 습관이 뭐냐면 이 몸이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보다 날을 먼저 돌려요. 잘 보세요. 몸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죠. 날과 이게 도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면에서 유리한가? 유리한 부분이라면 어, 회전을 더 잘 채운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이런 게. 제가 뚜벤의 애들이 토를 안 내리면서 토를 이제 토 끝을 덜 내리면서 착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신지아는 나를 몸보다 더 돌려서 회전각을 더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회전각이 좀 아슬아슬한 점프거나 이런 거에선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이거 안 해도 회전이 잘 채워지는 악셀에서도 이걸 하니까 너무 많이 채워서 문제가 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은. 네. 어쨌든 이거는 잘 됐어요. 그래도 착지가. 자, 착지됐고 아웃엣지죠? 네, 지금 인이나 중립으로 안 넘어가고 빠졌거든요. 느린 화면 보면. 네. 요런 건 참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룹인데 뭐 룹은 뭐 솔직히 제가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 룹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 요즘은 뭐 트리플 룹이 가산점이 잘 나와. 뭐 그다지 뭐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지아 같은 경우가 이 룹을 들어갈 때의 도입 스피드가 좀 빠른 편이에요. 이게 도입 스피드가 빠르다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트랜지션을 넣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뭐 근데 괜찮아요. 이미 1.4 이상의 가산점이 나오고 있는 트리플 룹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뭔가 트집을 잡기는 좀 못해. 응. 이미 잘 나오고 있어요. 가산점이. 뭐 요런 부분이 이제 쇼트에서 볼만한 부분이고 네. 프리로 좀 넘어가면 자 이게 이제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프리로 오고 나면 이게 좀 달라지는 게 바로 회전축은 유지가 이게 더 잘 됐거든요. 쇼트보다 오히려. 근데 다리를 보면 근데 보면 마지막에 탁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있죠. 네. 즉 뭐냐면 어떤 악셀에서의 변화는 쇼트까지는 유지가 됐다가 프리로 와서 좀 돌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쇼트 때와는 명확하게 다르죠. 착지하는 모습이. 자, 지금 프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중립으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날을 또 이렇게 또 틀죠. 날이 좀 돌아갔어요. 또. 그다음에 무릎 방향도 이 방향이고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 몸의 무게 중심은 지금 요 지점일 거거든. 그럼 이게 한번 이렇게 가줘야 돼요. 날이. 예.
예, 지금 요렇게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즉 뭐냐면 일단 뭔가를에 대한 변화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요 부분은 어느 정도.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루비인데 뭐 루비야 뭐 괜찮고요. 네. 네. 봐, 룹은 딱히 그런 게 없잖아. 예, 딱 진행 방향 이 방향에 한 요 정도. 이 정도 회전이 딱 적당해요. 그래야지 이렇게 커브를 그려 나가면서 아웃엣지 궤적 그리기가 딱 맞거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다만 이제 지하의 악셀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 방향이 이 방향에 이 정도라고 하면 이게 루비 악셀은 거의 진행 방향 근처거나 오히려 더 돌아서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돌아 악셀에서 회전이. 어찌됐든 룹은 많이 좋아졌고 살코고 뭐 여전 이 무릎 이게 늦게 돌아가는 건 여전하죠. 근데 이게 지금 거듭 말하지만 쿼드 살코 뛸 거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네. 음, 살코 됐고 그 다음 플립인데 이거 네, 지금 보면 마지막에 토픽이 되기 전에 나를 요렇게 요 방향으로 트는 거 보이죠? 예. 플립을 인엣지 만들 때 쓰는 또는 그렇게 판정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동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지금 간격이 생각만큼 여유가 벌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인엣지에서 눌러주는 동작이 없어요. 그다지. 예, 전반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거는. 제가 테크니컬이라도 이거는 어텐션 줄 겁니다. 네,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날 돌리기를 안 해주면 이거 회전 부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에서는 이거 몸이 보는 방향보다 이걸 먼저 돌려주는 이 동작이 신지아에게 회전을 좀 인정받기 위한 신지아만의 어떤 특기라기엔 좀 애매하고 뭔가 나름의 착지 노하우 같은 거죠. 어. 그러고 보니까 더블 투 뛸 때는 간섭이 거의 없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러츠. 뭐 이건 아까 봤던 거죠. 네. 네. 트리플이 오면 약간 간섭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잘 뛰었고. 일단 이게 이제 후반부 플립인데 자, 지금 여기서 여기가 떠 있네. 무게 중심이 지금 여기 걸려 있네요. 플립을 뛸 때 플립은 내가 이 방향 여기를 눌러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러츠 아웃 엣지는 여기를 눌러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이 자세에서는요. 무게중심이 여기 걸리는 게 원래 정석은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이것보단 좀 더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좀 여기에 걸려 있네요. 항상 말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선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까지 와서도 여전히 여긴데 눌러주는 동작을 안 하죠. 나를 누르는 게 없어요. 그런 동작이. 지금 여기서도 보면 네.
몸이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죠. 예. 날 돌리는 거 이렇게 하면서 착지할 때 회전각을 많이 보는데 지금 이것도 너무 돌았어요. 지금 이것도 잘 보세요. 점프 진행 방향이 이 방향인데 이 방향이에요. 비거리 좋네. 예, 자, 근데 날이 거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악셀처럼 몸의 이 관성은 지금 이 날이 나가려는 방향보다는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에 연장선에 있는데 날이 이렇게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방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돌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부분이 아예 회전 부족이 뜨는 것보다는 낫겠죠. 예. 너무 돌려서 몸에 비해서 날을 너무 미리 돌리면서 떨어져서 회전각을 만들려고 하는데 좀 과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예. 이게 이거 사실 인엣지 그 악셀의 인엣지 착지 부분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이 방향 점프를 띄어요. 그죠? 그러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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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로 봤을 때는 이 방향에 에너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낙하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온 에너지. 그럼 이걸 합하면 어떤 벡터가 만들어지냐? 이런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몸의 무게 중심이 어느 지점에 여기 이렇게 있어 선수가 무게 중심이 여기 있으면 벡터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면 이 가상의 이 공간에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이쪽 지점으로 가줘야 되는 거예요. 날이. 그래야지 무게 중심이 맞는 거거든. 물론 실제로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뒤로 발을 못 빼겠죠. 실제로는. 거기다가 벡터가 순수하게 이렇게 작용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100% 이런 포물선은 없거든요.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선수가 착지를 할 때 이 무게중심 때 걸리는 벡터는 실제로는 이거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가까울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선수의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게중심이야. 한 요 정도일 거거든요. 그죠? 다리는 지금 여기 와 있고 공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걸 최대한 빨리 당겨서 요 위치로 가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옆 사이드에서 본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방향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에 있는 이 연장선 쪽에 날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착지할 때 날이 이런 식으로 왔으면 이렇게 끌고 나가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하 같은 경우는 날이 더 돌아서 이렇게 와 있어. 그러면 이 날이 이렇게 가줘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이 인엣지 착지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아씨 간단하게 갈랬는데 지금 여기서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돌렸어. 음. 너무 돌리니까 잡혀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일로 한번 또 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시퀀스로 뛰는 악셀인데 네, 여기서는 뭐 회전 축이고 나발이고가 됐죠. 네, 지금 이거 뻗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악셀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뛰었어요. 다음에 이제 후반부 러츠인데 예. 원래라면 여기서 발목 꺾어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발목을 안 꺾죠. 네. 아웃엣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따만 후미 뒤에서 봤을 때 무릎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예. 아직 완벽한 정성 러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왜냐면 완벽한 정성 러츠는 이 날을 들어 빼는 게 이런 식으로 들어 빼지 않아요. 예. 그러나 진짜 괄목 상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겁니다. 네.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나를 먼저 돌리죠. 네. 돌려서 네, 지금 방금도 그렇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본 거예요. 그동안은 별로 관심 없다가 이게 자꾸 눈에 거슬리네요. 의외로. 음, 너무 과한데? 예. 이게 지금 그냥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뛰어서. 그냥 이 방향에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너무 돌려서 이게 오히려 더 지금 이게 아웃 엣지 방향으로 빠지기가 힘들어 이러면. 자, 이런 거예요. 자, 이 방향 점프 뛰는데 날이 이 정도로 내려왔어. 그러면 이렇게 빼기가 좋은데 날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날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 관성력 때문에. 음, 이 부분은 근데 이거는 아니 회전이 부족한 걸 메꾸는 게 힘들지 넘쳐나는 걸 고치는 건 힘들지 않거든. 이건 어떻게 보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했죠.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 신지아를 처음 봤을 때 점프가 그리 좋은 선수라고 생각 안 했었고 채공 시간이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채공 시간이 좋아졌죠. 이번 시즌 들어가면서. 그죠? 아니, 지난 시즌의 주니어 월드 때부터 좀 좋아지는 게 보였었긴 했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걸 해줘야지 회전이 채워졌었는데 지금은 이걸 하니까 넘쳐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은. 야, 이거를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너무 돌리네. 예. 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회전 충분하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 동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답이에요. 제가 보기엔. 어찌됐든지 간에 이번 주니어 월드의 영상을 대체로 점프들은 다 다뤄봤고요. 어, 이거는 더블 악셀의 옆장면인데 네, 네, 여기서도 보면 지금 점프가 이 방향으로 오잖아요. 그죠? 네. 내려왔을 때 이미 진행 방향에 거의 다 돌아서 떨어졌는데 이걸 또 더 틀어요. 이렇게 또 틀죠. 그죠? 그러면 몸의 무게중심 관성은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근데 날이 이 방향이라서 이 방향으로 빠질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몸은 이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 관성이 작용하는 이 팩터가 이렇게 오고 있다면 한 이 지점으로 날이 끌려갈 거라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끌려간다고 지금. 이렇게. 이게 제가 얘기했던 신자의 인엣지 착지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축, 착지하는 다리 자세, 그 다음에 과한 회전. 이것이 신자에게는 그 인엣지의 착지의 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과한 회전, 회전 덜 하면 되잖아. 회전을 못 하는 게 문제지 더한 걸 줄이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예. 이건 룹이고. 예. 예. 룹은 뭐 딱히 문제가 안 되죠. 왜냐면 그 동작을 해줘서 회전이 충분한 거니까. 근데 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회전이 충분할 정도예요. 내가 보기엔. 너무 많이 틀어. 이거. 그 다음에 이거는 살코인데, 살코가 빠듯하구나. 근데 웃기네. 살코는 정작 안 하는데? 그 동작을? 몸에 비해서 나를 더 틀어주는 동작이 살코에서는 안 나오네요? 살코가 회전이 좀 아쉬운데? 애매하다. 지금 룹하고 악셀은 회전이 넘쳐서 문제고
아니 룹은 뭐 넘쳐서 문제라기보다는 좀 회전이 넘치고 살코는 좀 아슬아슬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균형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플립이고, 확실히 플립은 러츠보다는 조금 많이 원래 이렇게 많이 미리 돌렸나? 네, 지금도 예, 몸이 보는 방향에 비해서 돌려서 내려왔죠. 예. 플립은 지금 이 정도 작업을 해줘야 되고, 또 지금 이 점프를 보면,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더블 토 더블로. 그러니까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걸 내가 보기엔 박빛나 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거를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조절을 해야 되겠어. 이거 후반부 러츠겠죠?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 토픽이 되면 가장 좋은데, 살짝 이렇게 이 방향으로 틀면서 토픽이 되죠. 예. 요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운 거. 근데 뭐 플러츠 선수가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걸 생각한다면 지금 거의 1열에 가까워졌죠. 몸의 중심선까지 들어왔어요. 이제 스케이트 날이. 어마어마한 거지. 예. 아, 지금 후반부 러츠가 오니까 좀 힘이 빠듯하네. 보니까. 그죠? 회전도 예, 안 틀어줬으면 회전 부족 나올 뻔했어요. 어, 이거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점프 종류에 따라서 저 발목 틀어가지고 날로 회전각 만드는 거 경우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보입니다. 저는. 근데 정작 플립이 또 높이는 또 잘 나오네. 비거리보다. 네, 확실히 지금 이런 점프들이 이걸 틀어주면서 회전을 만드는 게 커요. 네, 크긴 한데. 예. 일단 뭐 대략 저는 나름대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정작 원래 이거 비공개 영상에서 했던 거에서는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지금 공개 버전에서 얘기하게 됐네요. 아씨 어떻게 하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공개용으로 갈 거예요. 비공개용 보신 분들은 공개용도 봐주세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으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신지아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잘 버텨줬다. 저는 버텨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듭 말하지만 발목 부상을 핑계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발목 부상은 핑계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정도인데 정작 점프를 뛰는 데 있어서 부추가 무너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저는 못 보겠어요. 부추가 무너지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어. 뭐 스핀이나 스텝에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점프에서는 이게 안 보입니다. 다만 요거는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쇼트와 프리만 본 게 아니라 저는 직캠까지 다 봤잖아요. 연습 영상 3개를 다 보고 난 지금 시점에서 이거에 여파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최대한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아유 머리야 머리야. 일단 신지야 잘했고 잘했어요. 굉장히 좋아진 부분도 보였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좀 더 좋아져서 1년 1년 그렇게 해서 이제 밀라노 그 26년인가요? 밀라노 올림픽 맞나? 하여튼 그때까지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음, 다음에는 김채연은 월드까지 보고 그냥 시즌 총정리 형식으로 갈게요. 김채연이 월드에서도 플리베지 수정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김채원 플리배지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아, 솔직히 말해서 선수들의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파고들 때 좀 압박이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없는 압박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도 선수 관계자라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지웠어요, 그분이. 선수 관계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았고 인정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왜 댓글을 지워? 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 어떤 선수에 대한 건지는 내 얘기하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댓글을 아예 처음부터 쓰지 말든가. 소심하게 지우긴 왜 지워? 써놓고. 어? 저한테 지금까지 선수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보면 그냥 개소리 같은 경우도 있고 그냥 피겨 팬이 선수 관계자인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쓰는 표현들 자체가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진짜 현장 밥을 먹은 사람들이나 쓸 법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좀 느낌이 오긴 오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선수 관계자가 가족일지, 선수 친구일지, 코치일지 누가 알아? 뭐 선수 본인일 수도 있고. 다만 내가 전해 들은 내용은 내가 공개 영상 올리고 나서 국대 선수 몇몇집 보고 나서 기분 나빠했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어. 음, 기분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러나 계속 합니다. 저는. 예. 내가 애초에 터무니없이 틀린 말을 한 거라면 소송을 하세요. 차라리. 근데 소송거리가 안 되지. 왜냐하면 이건 영상을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허위사실 유포죄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거든. 아니라면 차라리 반박을 하든지. 응? 그럼 되잖아. 그지? 근데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걸.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 말이 맞거나 아니면 반박할 가치도 없는 쩌리 블로거라서. 그렇거나 뭐 둘 중 하나지만 일단 뭐 신지아 편은 이렇게 했고 뭐 이미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뭐 데이빗 윌슨한테 가서 프리 프로그램을 받으러 간다는데 저는 이번에 신지아의 이런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던 그 날 회전각을 날 돌리는 거 있죠. 몸의 회전축보다 날을 더 미리 돌리는 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인해치 착지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 점프 동선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펜스 쪽으로 다가가면서 뛰는 점프가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이게 펜스야.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가서 틀어서 나오는 형태의 점프 말고 그냥 차라리 이런 형태의 점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신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 턴을 급격히 하려고 좀 더 애쓰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난 아니라고 생각해. 너무 펜스를 향하는 점프가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 다음 편은 그래 얼마 전에 누가 뭐 또 요즘 김유재 트리플 악셀 성공률이 뭐 90%라면서 연습에서 어떤 분이 또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데. 근데 솔직히 김유재 연기를 딱히 보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 스케이팅 하는 게. 그래도 뭐 이미 김유재도 한번 다루긴 해야죠. 권민설도 다루긴 해야 될 거거든. 어쨌든 다음 편은 뭐 김유재가 됐든 권민솔이 됐든 또는 월드 이후에 김채원이 됐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끊을게요. 예. 이 영상이 오히려 더 길어졌네. 예. 다음에 봐요.